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해 머지않아 방역과 의료 체계의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좀처럼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상 부족이 곧 현실이 될 상황입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 김정윤 시사캐스터와 코로나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신규 확진자 오늘 또 전하는데 700명 육박합니다. 네. 도대체 이게 언제쯤 꺾일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벌써 이 세 자릿수가 된 지 한 달이 넘어가는데요. 네. 세 자릿수도 같은 세 자릿수가 아니죠. 지금 700명대 가까이 갔습니다. 오늘 네. 국내 발생만 해도 646명이고요. 해외 발생까지 합치면 682명입니다. 서울에서만 250명이 넘었고요. 네. 경기도 200명이 넘어서 수도권만 해도 500명에 가깝습니다. 특히 무증상이나 이 잠복 감염 형태로 지금 생활 속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많은 확진자를 찾아내서 치료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박능후 장관이 드러나지 않은 감염 클러스터가 우리 주변에 없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아니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참여를 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네. 지금 생업 자체도 이제 위협받으면서 지금 코로나를 잡기에 나섰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잡는 네,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박 장관의 말씀 인용해 주셨는데요. 너무 신중한 표현입니다. 이 클러스터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있다고 봐야죠. 그 있다라고 선언하는 게 더 직접적으로 전달된다고 봐요. 클러스터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누군가에게 묻어서 특정 집단에 들어오면 가족일 수도 있고요. 네. 김장 모임일 수도 있고 운동 모임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지금 다발적으로 나타납니다. 네. 종로구에 있는 식당 한 군데에서만 200명 가까이 확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다 클러스터라고 보고 우리 주변에 이미 상당히 접근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검사 수 대비 양성 환자가 나오는 걸 양성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꺾이려면 양성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고요. 근데 이게 양성률이 너무 높아요. 7일에는 거의 5까지 갔습니다. 5%가 나오는 거예요. 100명 중에 5명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사실은 이 주말에 검사 수가 좀 줄어서 그렇지 양성률 4%대를 곱하니까 1000명이 넘었던 날도 있습니다. 이미. 네.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선언하는 게 맞고요. 지금 2.5단계, 수도권 2.5단계로 올리고 이 비수도권은 2단계로 올린 게 지난 7일이거든요. 그런데 통상 거리두기의 효과는 우리나라에서는 1, 2차 대유행 때를 보면 열흘 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주말을 거쳐서 다음 주에 꺾이는 추세를 보게 될 것인가 유지되거나 오른다면 2.5단계도 먹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많은 또 전문가들이 2.5가 아니라 3단계를 올렸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그렇죠. 계시는데 자 이렇게 확진자가 많으면 이분들이 제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 관련해서 우리 KBS에 제보가 들어왔잖아요. 네, 어제 아침에 KBS에 안산 시민 한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네. 67세 된 아버지가 계속 몸살 기운이 있으셔서 선별진료소에 갔는데 딱히 뭐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겠다, 증상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후에 계속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확진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그동안 그 확진을 받고도 보건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조치가 없어서 함께 가족과 집에 머물다가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까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까지는 어제도 저희가 짚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제 방송 나간 후에 바로 그날 이제 광주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했는데 입소하고 나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천의료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가서도 지금 산소 호흡기를 낄 정도인데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환자 그 병실이 없어서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병상이 얼마나 부족하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나 병상 됩니까?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위중증 환자는 지난 1일에 90명대였는데 지금 10일 현재로 보면 172명.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말씀하신 병상은요. 전국에 우선은 이제 격리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4,900여 개입니다. 네. 근데 가동률을 보면 63% 정도 되지만 문제는 수도권, 서울 경기에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경기는 지금 이 병상이 가용률이 서울은 83%, 그리고 경기는 또 85%. 거의 지금 이제 차 올라오고 있고 문제는 이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실은 전국에 206개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82%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는 다 90%를 넘겨서 사실상 자리가 2개, 3개 남아 있습니다. 2개, 3개 남았어요? 네. 야, 상황 이거 며칠 사이 큰일 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금방 상황인데. 찬다는 거죠. 자, 저렇게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에서 대기하는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수백 명씩 대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도 들어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그래서 홈케어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먼저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홈케어 시스템 담당 의료진이 자택 대기 중인 확진자와 일일이 통화하면서 체온과 증상을 묻고 평소 질환 등 상태를 살핍니다. 오늘 혹시 체온 재보셨을까요? 37.8도 정도 나오네요. 맞아요. 이노통이랑 근육통 계속 그러고 그 가족들이 어제 음성 판정은 받았는데 이게 혹시라도 지금 같이 뭐 격리를 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혹시 감염이 되지 않을까. 그 이제 생활치료센터 최대한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는 것이죠.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90%, 생활치료센터도 70%까지 오르면서 길게는 나흘까지 집에서 대기하는 확진자가 경기도에서만 하루 평균 270명, 많은 날은 400명에 육박합니다. 가정 대기자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면서 병상 배정의 우선순위를 좀 변경하는 거죠. 첫날 조사한 것과 다음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런 것들을 간호사와 의사, 한의사가 전화를 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위기 상황에 대한 보완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과제는 병상을 더 마련하는 것이고 공공의료기관들은 90% 이상 동원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민간 의료기관들의 참여, 그것들을 또 조직화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 혹은 정치력의 발휘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저기 이제 보완 대책이에요. 네. 결국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기다리는 동안 본인이 잘 어떤 그런 방역 수칙을 지키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지만 가족 간 감염 같은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사실 본인이 집에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네.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또 가족 간에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계속 대기 환자가 늘고 있고 대기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사실 보완 대책이긴 하지만 이거라도 체계적으로 좀 더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기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응급 의약품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조치들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용품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 같고 사실은 가족 간에 철저하게 그걸 격리를 해서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따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지켜질지가 사실 제일 걱정인 부분이고요. 서울시가 컨테이너 병상까지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데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컨테이너 갖다 네, 놓고서 네. 거기서 치료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네. 건가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병상이 마련돼서 네. 지금 서울 의료원의 이제 여유 공간에 100여 병상이 만들어졌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일단 하드웨어의 안전성은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컨테이너 주택도 잘 돼 있고 저 안에 뭐 공조, 난방 이런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큰 문제가 없는데 더 심각한 문제를 의료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문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휴먼웨어가 문제다. 자, 컨테이너 박스에 100여 병상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가야죠. 네. 간호사가 저기서 케어해야죠. 그다음에 문제는 저기 청소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소독도 수시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인력이 지원될 수 있겠느냐. 병상은 무한정 밀릴 수 있습니다. 체육관에도 만들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는 공개를 아직은 안 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아주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의료진들이 이제는 코로나 현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 현상, 또 번아웃도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 체계라든가 그래서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는
병상을 늘리는 게 아니라 문제는 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다쳤었잖아요. 어깨 골절. 네. 모습을 드러냈다면서 네, 오랜만에. 지난 8일에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왔는데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고요. 또 영상으로 보기에는 오른쪽 얼굴, 눈가에도 살짝 멍이 보이는 듯한 네.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뭐 팔도 불편하고 뭐 멍도 들어있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이렇게 방역 관련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방역 수칙 정말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했습니다. 자, 정의연 청장이 어제는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앞으로 3주간 수도권에서 집중적 선제적 검사를 해주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자, 이 검사라는 게 개인의 휴대전화만 알려주면 얼마든지 무료로 가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 보죠? 네, 그동안에 이게 낙인 효과라고 내가 감염됐다, 확진자다 하면 주변에서 굉장히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네.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을 하면 그러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 그 이 낙인 효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요. 또 증상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방법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3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코 속에 면봉을 넣어서 하는 PCR 검사 방법도 있는데 이게 솔직히 불편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할까 봐 안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타액 검사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빨리 결과를 알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신속 검사 방법도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법안이 도입한다라고까지 전 들었는데 네. 시작을 했나 보죠? 네, 이 3가지를 선택해서 본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3주간입니다. 자,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백신이 이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접종이 시작됐다라는 네. 소식이 있는데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안전성에 대한 네. 우려가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요.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최대한 늦게 도입하는 게 좋다라는 전망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게 국내에서 접종 맞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작용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우선 화이자만 나온 겁니다. 영국에서 8일부터 접종이 시작됐고 수천 명 정도 가는데 아나필락시스, 이 심각한 알레르기성 질환자가 2명 나온 거예요. 거의 위독 상태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호전됐습니다만 네.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거죠. 영국에선 지금 80세 이상 시설 종사자, 의료진에게 맞추고 있는데 네.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접종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더나 또 아스트로제네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3, 4월 예정인데 초도 접종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좀 당겨라. 지금 이번 겨울에 너무 많이 확진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2월 정도로 당겨질 가능성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가 올 겨울에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최대한 여러 유형의 백신들이 맞춰져 나가면서 부작용 사례를 보고 나서 맞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코로나19 병상 부족 위기 상황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